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주천 TV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31일 올해 한 해가 오늘로서 다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천 TV는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고 또 앞으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 그 토픽으로 다시 우리 김상덕 이사장님을 모시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해외 시장 개척의 선발주자로서 고생했던 그 인생에서 그 30, 40대 그 젊은 피가 끓었을 때 한 푼의 달러라도 벌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또 중동 지역으로 순방했던 제일 세대 해외 진출, 해외 시장 개척의 제일 세대로서 피나는 노력을 하신 분인데 지금 뭐 고령이 되어서 곧 이제 인생을 정리할 그런 마당이니까 후대의 경제인들에게 어떻게 시장 개척을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보람이 있었는가 이런 생생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옆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70년대 초기에 그때 한참 우리 그 어려울 때 유신 때인데 해외 시장 개척 또 해외 진출 어떻게 하셨는지부터 우리 후배들 경제인들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좋은 말씀을 지난 인생을 해가면서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경제 발전 다시 할까요? 해서 하세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예. 하세요. 예. 하세요. 예. 발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초청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참 우리가 고생도 많이 했고 올해 그리고 마음도 불안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미래를 보고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경제발전소를 보고 산업 1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켰는가 하는 것도 저는 오늘로서 또 그 당시에 나이가 해외 진출할 때 3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좀 알림으로 해서 중소기업 여러분 용기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 또 해외 개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하려면은 해외 이런 것을 좀 많이 저 이야기 경험담을 들음으로써 참고는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산업 1세대의 마지막 그런 나이인데요. 제가 사업을 할 때는 포철 회장 박태준 그러면 현대그룹 정주영 그리고 한양주택 유원 그 다음에 대우그룹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이는 어리지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그 고생을 이겨나감으로써 극복함으로써 또 좋은 그런 사업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업 1세대라고 하면은 1961년부터서 1980년대를 산업 1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너무 잘한 것도 많지만 가장 잘한 것은 중화공업을 조기에 완성 단계에서 이제 서거되었지만 그때 중화공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공업 가지고 무슨 경제가 발전되겠습니까?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도 세상을 미래를 보지 못하는 40대 기술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들어누워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닦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시기에 닦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때 100억 불 수출할 때 대희망적이었습니다. 희망적으로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근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1974년
30세 때 리비아를 진출해서 피카다리 서커스 빅토리아 그 여왕 그 뒤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처남 제가 템파에 또 그 쉬는 동안에 템파에 한번 놀러 갔는데 템파 주립대학에 저 친구가 그 인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낚시 배가 있는데 유람선이 있는데 한 번 나가면 2박 3일 동안 태평양 바다에서 고기 제일 많이 잡는 곳으로 가고 낚시를 합니다. 근데 그 유람선은 굉장히 화렵게 이제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어가지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가지고 참 2박 3일 계획이 생생합니다. 그때 검지도 않고 흑인도 아니고 이상한 검은 툭툭한 사람이 내한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느냐고 내보고 물어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서 다음에서 왔다. 그리고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건설을 하고 있다. 그때 저희 회사가 원서개발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듣더만 그 사람이 나는 카다피 사람인데 이 마이애미 옆에 쪽에 템파가 있는데 템파에 망명을 했다. 근데 리비아에 진출을 하고 싶으면 부탁하면 내가 도움 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따라 붙어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개받은 사람이 리비아 정부의 카다피 혁명정부의 농무성 장관이었습니다. 바시아 조다 장관이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저 비자를 갖다가 나오게 해서 비자는 이태리에서 나왔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리비아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술도 없었고 특히 리비아는 달러를 진출하는 사람의 업체는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달러를 아끼기 위해서 마음대로 달러를 쓰지도 못하고 출장 갈 때 3,000불 이상은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을 할 때 리비아의 현대 건설, 유원건설, 한양건설, 그다음에 대우종합건설, 삼성종합건설 이게 5개 업체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도 열악하고 안 좋은 상태에서 저는 일단 그 비자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장관이 정말 반갑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관실에 들어가는데 키가 조그마한 사람이 또 앉아 있는데 어서 오세요 한국말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라 보니까 여기에 김일성 바지가 달려 있어서 제가 가기 전에 리비아에서는 500명 이상 농지개발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보다도 훨씬 외교적으로 수차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런 대결에서 외교 대결에서 이기게 된 것은 76년부터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리비아의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는 벌써 20년 전에 벌써 북한하고 외교 상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는데 무엇을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개발 사업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왜 그걸 착안을 했냐면 제가 미국에 US 포토스라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 곡물을 수출하는데 세계 곡물의 3위 되는 그런 큰 회사입니다. 그분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 일을 공사를 딴 거는 US 포링에서 따고 저는 이제 커미션을 좀 주고 제가 맡아서 다 했습니다. 첫 공사가 1,2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1,200불이었는데 우리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라도 주겠습니까? 저는 너무 그 당시에만 경제 상식이 없어가지고 피보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피본도 또 그 다음에 지불 보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농지 개발 실책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답대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센스는 오레곤에 있는, 미국 오레곤에 있는 인터내셔널 어그리컬처럴 디벨로퍼라는 그런 회사가 농지 개발로서는 제일 큰 회사입니다. 거기 가서 MOU를 계약을 해왔습니다. 기술 뒷받침은 이 회사에서 AID에서 해주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지불 보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불 보정하는데 해결하는데 1년이 넘겨졌습니다. 저 같은 조그만 회사에 지불 보정 누가 하게 해줍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나라에 방문하려면 우리는 방문 못했습니다. 미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서 선진국에서 사람 보정을 안 해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종합건설에 그 당시에 있을 때 이 회장님께서 중앙일보 부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삼성종합건설 고문을 불러가지고 김 사장 이렇게 애가 타는데 좀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근데 리비아에서는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지. 돈 먼저 주다가는 뛰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삼성종합건설에서 지불 보정 비슷한 렌트를 해줬습니다. 만일에 그 나라에서 원서 개발이 잘못 공사를 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우리 삼성종합건설에서 다 마무리 지어주었다, 이런 레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 레터를 받아가지고 장관한테 제출하면 또 좋다. 그러냐, 지불 보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또 미국으로 따라가서 US 포토스 사장한테 가서 지불 보정 좀 해주세요. 그 집안은 굉장히 좋은 집안입니다. 포토스 집안은 친동생이 바로 검찰총장이고, 그 다음에 두째 동생은 미국에서 백화점을 160개나 그 당시에 가져 있었고, 자기는 곡물 3위에 수출하는 3위를 차지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탈 어마운티를 포토스 회사에서 계약을 해갖고, 그 다음에 전액을 저는 커미션을 좀 드리고 그걸 제가 이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리가 포트리에서 2시간 거리에 벵가지에 가서, 그 다음에 사리어 파밍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비행기로 400km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동아건설의 대수로공사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창고가 있어야 될 겁니까? 그 스틸 공사 일체로 1200만 불을 제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1차적으로 그때는 맨파워가 어디 뭐 일할래 해도 일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로 90명 맨파워 결정을 해서 보내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뭐 그때 그리 보다니까 우리 간부 직원은 벵가지에 와가지고 자고 매일 출퇴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원설개발 안에 잠자리 비행기, 이 비행기가 2대를 사가지고 임원들은 출퇴근 시키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카다피 대통령 궁전을 100만 불에 공사를 따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태권도가 얼마나 우리나라 애교에 영향을 미쳤냐면은 그 당시도 73년 그 당시에도 카다피 진짜 경호원은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경호원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반반인데 여자 반 남자 반 해서 우리 한국 사람을 많이 데리고 경호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포니 현대 자동차 포니가 그때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리비아에서 3,000대를 갖다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포드가 우리나라 기술이고 근데 기술이 약하니까 가다가 뭐 시동도 많이 꺼지고 심지어는 그 대통령 그 궁전 앞에서 그게 시동이 꺼려져 가지고 트래픽이 일어나서 경쟁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리비아는 폴리스 경찰이 있어도 어떻게 이게 뭐 적발하고 그런 기계 없는 게라 위반하면은 망치를 가지고 차고 다닌다고요. 경찰이 망치를 가져다니면서 유리창을 깨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뭐 그런 시대여서 그런 시대가 가만보면 벌써 50년이 경과됐잖아요. 50년이 아니라 뭐 지금 하여튼 몇십 년이 경과됐잖아요. 그런데 리비아는 그 당시에 카다피 이 대통령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장기 집권을 해서 뭐 그 자기 인생의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 당시에 녹색혁명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 사막에도 자급자족하겠다.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거의 수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지 개발에 하는 거는 AID 미국 회사에 농지 개발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사리아는 전쟁에 그렇게 물이 많은 줄로 알았다. 500년 이상을 먹고 살 수 있는 리비아 전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공업용수, 그 다음에 산업용수, 그 다음에 먹는 음료수 다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위에다가 수로공사를 물을 모아서 이렇게 다 보내야 되니까 수로공사를 맡은 것이 동아건설이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데 이제 감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생산되는 것을 창고 보관하는 창고를 만드는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출을 할 때는 저는 하여튼 1년 반 동안 나 지금도 말이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미국을 왔다, 영국을 왔다, 계속 해서 요거 되면 또 걸리고 조그마한 회사니까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도백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US 포링이라든지 이런 AID에 가서 직접 기술 MOU 계약을 해서 또 장관한테 제출을 하고 됐다. 그런데 첫날 650만 불을 선불 50% 선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0% 선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애에서 한꺼번에 최고 큰 돈을 그 당시에 만져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저도 참 순수하다고 할까 바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 200만 불에 300만을 빼돌리라. 빼돌리고 그리고 빼돌리고 그렇게 해라 천천히 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거는 안 했습니다. 정말. 그 비자금 안 모으셨는가 봐요. 설정이 비자금으로 이렇게 감싸둔 돈을. 그래가지고 저는요 650만 불 전부 용도에 맞게끔 전부 다 도자 그런 우리나라 도자 같은 그 당시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미국 아니면 독일 그 다음에 일본에서 수입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450만 불 정도는 수입을 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잘 마무리를 짓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2천만 불 두 채로, 그 다음에 3차로는 4천만 불, 6천만 불 이런 세 차례의 공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중소기업으로서는 전부 다 대기업도 놀래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했다는 자체를.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게 하고 나머지 좀 올 때에 대우 그룹의 김우중 회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 개발 같은 것은 대우에다 맡기겠다. 앞으로 공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지사장이 정영인인가 그분이었는데 제가 밀어줬습니다. 이 농무선 장관도 소개를 시키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국내 사업이 너무 또 커져가지고 거기에 몰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0년부터 그러고 이제 제가 템파에 저 리비아 진출하기 전에 템파에 이제 놀러 갔는데 그때 템파 주립대학에 인턴을 받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 하루는 2박 3일간 이게 저 고기 잡는 유람선이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소녀의 전함이 혁명 세력이고 이제 소개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40대, 50대, 60대까지도 정말 사람의 인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연에서.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은 특히 50대들은 프로 정신이 없어요. 프로 정신이. 끝을 내겠다는 그런 정신이 없어요. 안 되면 그뿐이고. 그리고 첫째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사람에게 배워봤다는 의지가 없어요. 요즘 보면은. 뭐, 말을 하면 죽 드는 차 하면서도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참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해외 진출을 갖다가 리비아, 말레이시아 다 진출을 했는데 그걸 경험담을 이야기하지 뭐 도움이 되겠는데 사람을 하나 키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지구력이 없다는 겁이죠. 지구력, 인내력, 지구력이 없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냥 보고요. 예. 그 70년대, 73년이면 그때 국내에 예. 그 유신체제 때인데 박정희 예. 대통령. 예. 그 국내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정치인들 상황. 그때는 이게 여의도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의도 국회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6월 빌딩에 딱 그 당시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주택을 최고 많이 짓는 회사가 이종록 3위 주택. 그러니까 3위이라면 건설이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 이종록 회장이 해가지고 초기에 그 아파트, 광장 아파트, 지금 장미 아파트인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그 당시에 지은 겁니다. 아파트는 그때 일어났다. 예. 그게 그 당시에 지었습니다. 70년대. 예. 그리고 이제 구공탄, 석탄에서 예. 연탄가스 중독돼가 많이 사람 죽었는데 예. 아파트로 되니까 기름 쪽으로 바뀌었네, 에너지가. 그렇죠. 되게. 예. 그러면 중동에 기름도 많이 또 수입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두환 대통령도 뭐라 해도 나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수출이 좀 되고 있으니까 장원 강업에서 태백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일어났습니다. 노동 스트레스가 일어났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자원이니까 묻어놓고 우리 비닐을 수입해서 스토브로 가지고 살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스토브 난로가 생긴 것이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전에는 또 18강탄. 18구공탄. 예. 그 연탄가스 중독돼가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그렇지. 많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스토브를 바꿔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바꿨는데 운이 따르니까 우리도 태양 난로라고 난로 공장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신일 난로냐 뭐냐 쌍벽을 해놓는데 그때도 우리가 참 시기를 잘 탔다. 그때 얼마 전에 베트남에 시장 개청을 안 하셨습니까? 했어요. 관리자 쪽에. 예. 베트남은 제가 이제 사업을 진출을 못하고 그다음에 학교 관계는 많이 호진만 대학이니 이런 대학이나 관계를 많이 했습니다. 저 사진도 있고 마다 그 총장하고 지금 그러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후에 4,200만 불 나이지리아 그때 굉장히 나이지리아는 위험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74년 들어갈 때 아부제라고 라고스에서 아부제라 좀 1시간 반 지나면 신도시 건설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영국에서 캠프리지에서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 짝꿍에 건설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엘리트들은 다 영국 유럽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다 졌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건설부 장관이 내 짝꿍이었는데 내가 하려면 공사하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 당시에도 열악했는데 요즘은 세계 6대
나라로 지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원이 많고 또 난리라는 철마다 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오고 그래서 아버지에 가가지고 4천원 정도 공무원 아파트 공사도 제가 했습니다. 뭐 남는 거는 별로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버린 거는 리비에서 많이 버렸고 그 다음에 제가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뭐 똔똔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케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 말라라든지 이런데 세네갈 이런 데도 이제 진출을 했는데 세네갈은 전부 저 뭡니까 대추창과 뭐 그런 거 많이 날아나는데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여러분이 인연을 좀 중요시 생각하고 잘 살게 되겠다. 지금 저 카다피 그쪽에 가기 전에 예. 리비아 가기 전에 저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 간 노하우는 없어요? 예. 어떻게 그쪽에 동남아 예. 쪽에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그 이태리를 붙어서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버마 그렇게 제가 이제 진출을 했는데 그다음에 동남아시 갔다가 저로 예예 리비아 그다음 예예 그다음 그 전에 그는 제가 이제 그런 해외에 그 정석이라도 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저력은 목재로 가지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목재? 예, 합판? 그렇지, 합판. 합판에다가 이거는 전부 종이 무늬물을 붙인 거거든요. 이거 옛날에 70년대 유행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나무는 없거든요. 전부 버마,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이제 좀 불구스름해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전부 다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2차, 제가 풀에서 눌리고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깎는 거, 스레샤, 종이 무늬물 깎는 거, 이런 것은 최고급으로 제가 이제 수입을 해서 지금 보건의, 서대문 보건의 있잖아요. 그게 저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질문요. 예. 저희들이 우리가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우리 백성들은 밖에 나갈 생각을 못 했잖아요. 예, 그렇죠. 고종시대 때. 근데 일제시대 또도 그렇고 해방해가지고 50년대, 60년대에도 아니고 왜 70년대에 기업인들이 이거 나가자. 예. 어디 가서 나가서 한번 죽든지 살든지 한번 나가서 돈을 벌든지 하자는 그 해외 진출의 기상이 어떻게 해서 70년대에 샀던 그게 뭡니까? 그런데 박 대통령이 61년도에 혁명을, 5.16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는 이래 가서는 살 수 없다.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해를 개척해야 된다. 예수님 찾는 거네요. 그래서 개척 캐치프레이를 갖다가 이제 김우중 그룹이 세계화 할 일은 많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다가 예. 기업들이 뭉친 거네요. 예. 정경 일치. 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소득이 적으면서도 우리 기업들은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단합이 잘 됐습니다. 자기 분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리비아도 녹색 혁명이라는 일 해가지고 막 농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 수로공사가 되니까 물 다 끄집어 들여갖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은 가다피는 독재를 했잖아요. 사회주의 독재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다피가 참 머리가 좋은 것이 경제는 미국 쪽 손을 잡습니다. 미국 쪽. 그 다음에 정치만 독재라는 겁니다. 전부 경제는 다 남에게 남은 나라에 하청 주어서 그래서 제가 벵가지에서 좀 시간을 김우중 회장하고 보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카만 정말 검은 나이지리아 같은 그런 청년들이 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김 사장 저거 한번 보라고 손가락 주라고 제가 보라 자원이 많고 그러니까 다 자기 나라 사람들은 그만두고 전부 국가에서 일하는 거는 저 후진국에다 때리다가 일시키지 않느냐. 우리도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세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에게 이야기할 때도 제가 어려놓으니까 흡수되는 것도 없고 불가능할 건데 이제 반반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세계화를 강조했고 그 당시에 포니가 수출을 하고 성공적으로 수출을 하니까 김우중 회장은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100만 대만 수출해도 우리 GDP의 30%를 차지할 것이다. 지금 현대가 지금 저 김우중 회장이 그 유명한 책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그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시장 개척에 선두 출연했죠. 그렇죠. 김우중.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개발을 하려니까 빚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개발을 해서 최고 뭐 열매를 달라면 3, 4년이 흘려야 되고 그런데 그런 때에 빚 만나고 이래가지고 부도 처리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돌아가셨죠? 베트남에서. 김대중.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해에 가서 좀 알아봤는데 그 소형 자동차는 사실은 현대가 개발한 게 아니라 이게 김우중 씨가 개발을 했다고요. 소형 자동차. 그 기술을 갖다가 그냥 부도로 내면서 전부 다 국제 입찰에 붙이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가져갑니다. 기술을 중국에서 다 가져갔죠. 중국에 다 가져갔죠. 중국에서 다 가져갑니다. 대우전환제 기술이요. 저도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다 가져갔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10분의 1 가격을 아주 받고 똑같으로. 우리가 중앙아시아도 가면 대우라는 게 다수지 있잖아요. 얼마나 대우가 참 대우죠. 자동차 선진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살려서 국제를 해야 되는데 김대중이가 부도 처리했잖아요. 이 쌍용 자동차도 중국에 넘어갔잖아요. 기술이.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진출할 때만 해도 외교적 관계는 북한보다 안 됐습니다. 북한보다 훨씬 뒤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75년도부터서 이제 앞서가 나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도 전체 보면 전부 북한하고 다 대사 교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도 리비아 대선도 최상섭 육사 11기인데 그분이 갔는데 그분도 그 김우중 회장의 우리 대사 이게 교환하는 것을 중간에 미국 정부하고 가다피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때 그 당시에도 가다피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은 김우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만났다. 한국들은 만나 주겠습니까? 김우중이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색 혁명에서 개발 시대에 가다피가 추구하는 것을 알아내고 굉장히 이게 불을 지폈죠. 그렇죠. 제가 73학번 아닙니까? 제가 73학번인데 그 당시에 제가 고려대학 있을 때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대우그룹, 현대그룹에서 이제 시험 치잖아요. 몇백 명 있는데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대우그룹에 들어간 친구인데 토요일, 일요일인데 회사 근무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열심히 했잖아요. 대우 간다고. 참. 그 시절 참 잊지 못합니다. 참.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진출할 수 없는 회사였고 제가 진출할 수 있게끔 다리를 놔준 것이 US 포링 트레이딩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삼성종합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맥이 얼마나 중요하면 저도 그 당시에 그 이회장님 말을 이회장님 그 사람의 설명에 의해서 저도 세계화에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죠. 하면서 그래서 포르투갈, 헝가리 그때는 우리가 못 가게 돼 있는데 그거는 다 육지되니까 정거장에서 나라마다 바꿔나가는 그때 나도 벌벌 떨렸는데 그냥 배천만 붙어서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그때에 김우중 회장님을 따라서 그때 가보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 기억이 나서 정말 김대중 회장을 김우중 회사를 대우그룹을 살렸더라면 우리나라는 달라졌을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국가 무공훈장 산업 무공훈장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우중 씨한테? 그런데 제가 장례식에 가서 정말 눈물도 나오는데 아주그룹도 대우가 아닙니까? 아주 병원도 수원 아주병원도 대우 거거든요. 대우그룹이 그 대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억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민주노총이라든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외국에서 내가 여러 세계 각국에서 와서 리비아에서 일을 하고 뭐 아랍에미리트에 다 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노무자에게 제일 숙소라든지 제일 잘 먹인 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경비가 부족해서 대우 그룹의 식당에 한번 저를 데려가서 거기서 거기에 이제 좀 자주 와서 먹고 싶었는데 와서 가면은 진수성찬했습니다. 이런 갈비 뭐 돼지 갈비 뭐 소 갈비를 가지고 뭐 끓여 가지고 뭐 노동자 먹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나라 이 40, 50 특히 여러분들은 은혜를 고맙다는 은혜를 알아요. 50대가 최고 지금 현재 50대만 돼도 애들이 대학을 다니고 그럴 때도 폐허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 프로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장에 불이 꺼지고 그래도 불이 꺼지고 아니 그러니까 민노총 때문에 해외 기업이든지 우리나라 대기업이 민노총 때문에 장사 기업 운영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좀 정부에서 저 오늘 이야기는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생만 돼도 그렇고 전부 다 또 아예 직업을 안 가지겠다는 사람이 100만 명이 남고 그 다음에 기업을 못 가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592만 명이랍니다. 그죠? 근 1000만 명이 놀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책임지겠습니까? 너 외국인들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일을 해라 하는 것은 봉급 작가로 전부 외국 노동자에게 내가 미국 네팔에도 제가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리비아에서 얼마나 돈을 벌이가느냐 이래서 우리나라 이래서 20억 불 정도 벌이간답니다. 1년에 20억 불. 아니 외국인들 하면 150만 원, 200만 원 받아요. 예, 그런데 한 달에. 그런데 일할 게가 얼마나 많고 그런데도 일이 없다. 나는 지금 일이 없다 하는 것에 이해를 절대 안 합니다. 나는 그거는 것은 냉정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같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컴퓨터 그다음에 뭐 핸드폰 여기나 장난질을 했지. 매일 이거 스마트폰만 장난질을 하고 아예 뭐 직장을 안 되고 무의도시 그것도 부모들이 보상 앞에서라도 일을 하게끔 해야지. 왜 지금 이제 80만 명 이상 쓰는 말이지. 그러나 아직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도 때문에 제조로 한 나라 아닙니까? 네, 제조. 그런데 중소기업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요즘도 중소기업하고 대그룹하고 그 임금 격차가 별로 안 납니다. 대기업의 80% 정도는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들 응석바지로 키웠잖아요. 애들은 응석바지로. 근데 일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리고 중소기업을 기업에다 이거 나는 여러분들 나이라면 절대 대기업에 안 들어가겠다.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전부 다 비옵니다. 물류부터서 전부 다 비옵니다. 그러니까 인력은 적고 말은 잘하게 되니까 그 이야기하면서 두루두루 경험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뭐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자체에서 국가가 리드를 못하고 매일 말에 국가 돈으로 다 먹게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한율 방어도 국민연금을 돈을 많이 썼는데 그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저는 12년 공무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연금을 못 하는데. 아니 저 연금이 반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이 불안을 못 살겠어요.
못 줄 수도 있습니다. 못 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해외 수출해서 GDP가 1조 5천억을 1조 3천억인가 5천억인가 버는데 빚이 지금 1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GDP에 벌써 5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55%가 넘으면 IMF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60% 하면 그것부터서 이제 IMF입니다. 우리가 IMF 겪었지 않습니까?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IMF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 IMF 2.5. 예. 아니, 제가 볼 때도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가면 나고, 지금 현재, 환율이 1,450원 정도 되죠. 지금 그리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아니,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경제정책은 깡통인데, 예. 여론조사는 49% 50%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장님? 예.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좀 건반일지 모르지만은 정말 애국을 가지고 이게 정관 자리에 앉고 그래야지. 맨날 이념을 가지고 말이죠. 뭐 북한이나 잘했다고 그러고 말이야. 옹호하려고 그러고. 그래 되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반공의 나라로 지켜야 되고, 남북 간에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런 위험이 없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도 그럽니다. 정말 위험도 느끼는데, 한국에서는 위험하지 않다고, 자기는 우리 아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을. 그래도 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국가 경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저번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이렇게 여자들이 애를 안 올라가는데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기본 임무를 갖다가 지키는데 교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예. 거기다가 31조나 그냥 예산이 들어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잘해줄 수 있을까? 국가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지금 베네수엘라가 현금으로 선거 전에 현금 살포해가지고 집권을 계속했는데,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도 현찰 박치기로 해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을 그래 붙여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그런 내가 보기에는 그래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편지를 2번이나 보내고 이렇게 질서가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들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선거 때 말이지 여성가족부 폐지시키겠다 해놓고 왜 폐지 안 하느냐. 여성가족부가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게 뭐겠냐.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공짜 많이 줄겠는가.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은 부모가 키워야지. 나라가 키우는 것은, 나라가 대신하는 것은, 그게 많은 거 아닙니까? 국민이 세금 갖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는 안 나고, 돈 쓰는 데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몰두하더라고요. 이거는 빨리 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됩니다. 예. 그만 해도 31조 줄이면 되고, 그 다음에 적자 공기업을 과감하게, 정치는 그런 사람이 도와가지고 한 자리에 줘놓으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맡았으면 국민의 전체를 보고 이게 정치를 해야지. 내게 도와준 사람 한 자리 주겠다. 그래 줘가지고 전부 그대로 적자 공기업 무의도식 하는 거죠. 세금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313개 공기업 중에서 171개가 적자입니다. 그것도 질문 있습니다, 이사장님.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운영,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데는 경험이 전무한 인물인데, 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지지한 것 같습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는 이래 볼 때,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국회의원도 예. 얼마나 도둑놈이 많습니까? 나쁜 놈들이, 범죄자들이.
국회의원 되는데 그건 누가 찍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유권자들이 이런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부추긴 이유가 국가 발전을 위해 찍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기들 한몫하겠다고 찍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히 여성들은 너무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선거 때 되면은 이런 거 선거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좀 유심해서 표를 찍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바람입니다. 그냥 따라서 바람만 잘 보면 거기 다 가버리고 쏠리면 예. 그때 지금 뭐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을 갖다가 전라남북도는 90%가 하고 곧 100% 됩니다. 예. 그럼 여기에 북한이 이게 북한식인데 완전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국가 세금 뺏으느냐. 그 우리 같은 사람은 바보죠. 예산 준다 해도 안 받았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재경부에서 예산 준다고 하는 차관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 말하는 걸 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 2번 쓰셨다는데 그 내용이 좀 뭐였습니까? 왜?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요. 예. 근데 내용은 제가 되게 아는데 이명박 대통령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예.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때 그때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충 근데 그때 소고기 사태로 굉장히 사태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경제를 살리려면은 이명박이 돼야 되겠다. 내가 포럼을 할 때도 이제 전국에 한 6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때도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런 위험은 정치는 정치 잘하면 되지만 경제는 말아먹는 경제를 이게 피하려면 이명박이 돼야 안 되겠나. 그 지지도 공식적으로 제가 했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 시키는 그 편가르, 친이, 친박 이런 거는 갈라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말이지. 그래 아주 인간성이 나빠요. 인간성이. 예. 그래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컨클루전. 오늘 하신 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거? 오늘 하신 거 정리. 정리. 그래서 저는요 뭐 명지 대학 지금 캠퍼스도 우리 어르신 뭐 당연한데 30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버지 어떤 사업하시는가? 아버지. 예, 근데 뭐 우리 아버지는 그때 굉장히는 도가 정미소 주로 정미소 많이 하시던데요. 쌀 정미소 많이 하잖아요. 예. 정미소 김에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최고 정미소 하고 돈 많이 벌었어요. 50년대 정미소. 정지영이도 그 서울에서 정미소 했잖아요. 정미소. 예, 정지영 씨. 예. 그래서 정조영 이런 분은 태어나면 우리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거는 아니 아버님이 그 살아계셔가지고 재산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사업체를 많이 물려줬습니까? 아니면 사업체만 물려주고 저는요 내 개인적인 아들로서 개인적인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을 볼 때도 너 운전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래. 원하고 지도자는 자기가 운전하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위험한 하고 너 죽으면은 누가 하겠나 아니 그러니까 기업체를 아버지로부터 기업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돈이라든가 유산을 어떻게 인수받았습니까? 물려받은 거는 세 개 회사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용남 국민학 저 옆에 있는 난로공장이고, 하나는 제철공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고롱으로 넘어가자면은 스포츠웨어. 빚 부채 같은 거 없었어요. 빚 기업체들 빚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물려줬는데 저는요 합판이라는 모든 것은 제가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빚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려받을 때. 예. 빚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 기업체 인수인가 할 때. 예. 빚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토종 흑자로? 빚 많았죠. 빚 많아요. 그거 어떻게 아니 그 당시도 거의 빚입니다.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빚을 얻어갖고 하는 거다. 그런데 제가 목표를 해가지고 정말 제가 그때는 돈을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발전 단계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기억으로서는 절대 너 개인 재산 모으려고 하지 마라.
돈 모으지 마라. 회사를, 그럼 뭘 모아요, 그럼 뭐. 회사를 건전하게 키워라. 아, 회사를 건전하게 키워라. 예, 예. 개인 가훈님, 아버지 가훈이 그겁니까? 그렇죠. 돈 모으지 말고 회사를 키워라. 예, 회사를 키워라. 그러니까 너의 개인적인 욕심, 너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사회 지도자는 너 개인적인 욕심에 너무 사로잡히면 안 된다. 아, 큰일을 그러니까 못한다. 아버님의 유언이 예. 사욕을 채우지 말고 예. 뒷주머니에 삥땅 하지 말고 그래요. 예, 예. 아.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제가 용광동에 있는 그 공장, 난로 공장,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제철 공장, 그것도 지금 삼성그룹이 아니고 이름이 삼성제철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용인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유치총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유주성 국회의원인데 유주성 예, 유명한 예. 사람인데 예. 예, 민한당에 예. 그래서 그때에 물러받으면서 절대 조그마한 가지고 뭐 흥분하고 조금만 그걸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아, 일체 사욕 사감을 갖지 마라. 예. 사욕 사감을 갖지 마라. 예. 그건 아버지 훌륭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지도자나 예. 내가 하려고 다 하지 마라. 아버지 철학에 널널 그리가자. 다 분배해서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원하다. 그게 영의술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그때 나라도 대통령이 저 움직이면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하려다가 예. 혼자 다 하려다가 봉사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은 그 아버님이 저에게 기대가 저 위에 두 형님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그럼 없습니다. 유산은 형들끼리 나눠 했습니까? 아니면 유산을 어떻게 했어요? 지역체 많으면 또 아, 형제인 그거- 단이라고 아니,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형제인 단. 예, 그때 제가 이제 합판공사 근무 합판 원자개발을 이제 창업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빚 다 정리를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저는 난로 공장은 팔고 예. 그 다음에 호롱스푸드도 팔고 매각을 하고 제철도도 다 팔았습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나눴어요? 기업체 형제들 형님들 기업체는 어쨌어요? 우리 아버님 무서운 사람이다 하면 근데 안 다녔어요? 불만한 아버님한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가게 공장을 전부 다 우리 이사님만 다 아니, 줬습니까? 저한테 그랬어요. 왜 그 이유는 뭡니까? 뭐 너무 아니, 총명한 거 아닙니까? 저가 아버지한테는 기업체로서 내가 김상덕이가 최고다. 예, 기업체로 그렇게 이거 다 준다. 믿음을 그럼 형님들은 기업 그 마인드가 안 돼서.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게 보니까 빚이 엄청난 겁니다. 그 좋아할 건 아니네. 빚 때문에 근데, 혼자 있으니까 다 준 것도 부담이 됐네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너 소신대로 잘해봐. 그게 내하고 대화의 마지막인데. 그래서 호롱도 저거 팔았잖아요. 얘가 괜찮아요. 호롱 스포츠, 액티브 알죠? 그것도 우리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팔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아버님한테 눌러서 벌써 다르더라고. 얼마 못 살겠다는 내가 느끼더라고요. 이게 숨 쉬는 거라든지 볼 때 아버님 얼마 못 살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아버님이 빚진 그 회사도 매각을 하고 빚 정리 다 했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좋은 정신 물려주시고 또 내게 그렇게 일을 하게끔 이제 사업을 뒷받침 하셨으니까 이제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돌아가시면 그 소리 편하게 생각하세요. 빚 다 갚았습니다. 국가에. 근데 그런 것은 유일하게 저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전부 자식도 도둑 아닙니까? 그냥 아버지 이런 게 아버지가 빚이 많이 지면은 유산도 거부하는 그 제도가 돼 있잖아요. 유산요. 예. 근데 저를 형제 중에서 저를 제일 믿는 겁니다. 저는 그래 기업체 다 물려준 거 아닙니까? 빚 때문에 있지만. 그러니까 아버님이 중요시하고 자식에게 준 기업가의 정신을 어떻게 보시고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기업가 정신이 뭐였습니까? 아버님이 아들한테 기업가는 이런 식이라 한 정신이 뭐였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정신이 뭔지는
뭐 첫째는 뭐 다 이야기하는 건 이제 정직해야 되고 정직. 내가 하면 정치 사회 문화 전체적으로 보는데 정직. 사업가는 예. 정말 정직해야 된다. 정직. 예. 예, 정직. 또 다른 사람한테 딱 예. 일을 맡기고 예.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용병 또 예. 일을 부분마다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나라. 오나가 직접 나서서 용병. 일하는 게 아니다. 정치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 예. 아니다. 내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분배해서 참모들이 일을 잘하게끔 뒷받침해라. 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예, 사람 예. 보는 눈이 사람 보는 통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기꾼 들려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삼성에서는 그 점쟁이가 관상쟁이를 딱 앉아가지고 채용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이 결국 사람 장사네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아버지도 이 정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뭐 75년도 그때 지자체 선거가 좀 실시됐지 않습니까? 구출마는 어디세요? 어디? 부산 그래서 동네 이제 갑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95년도에 경남지사 후보로 예비 후보로 그렇게 나왔죠. 제가 그런데 그 하락하는 그거는 제가 그냥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의 경남지사 한번 나와보라고 직접 전화를 했어요. 95년도면 전두환 씨. 95년도. 95년도 어떻게 전두환? 아니, 85년도는 85년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서동이도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각각 그러시니까 대통령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니 전두환 대통령 직접 면담하지 못했죠? 만났습니까? 아니요, 자주 만났죠. 그 정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만일에 정치인이 됐다면 어떻게 해서는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당시로 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기 사업 키우려고 국회의원 권력 찾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57분인데 파이널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예, 57분입니다. 예, 또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되게 되면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대통령,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또 사회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첫째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사업하기가 좋습니까? 제가 해외 진출해서는 보험도 안 됐습니다. 지금 보험이 잘 돼갖고 전부 다 거의 다 보험으로서 보증서를 끊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매출을 가지고 있으면. 예.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30살부터 리비아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 해서 제가 회사도 좀 많이 그룹이라고 그룹을 승격시키고 그 다음에 합방 공장 그것도 이름도 금호입니다. 금호 합반, 금호 문유모 성사, 그다음 한국전화단산업, 성덕통상 이래 이제 한 6, 7개 그 당시에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하나도 지금 이제 다 국가에 줬습니다. 왜냐면 국가로부터서 빚을 얻은 거, 은행도 국가 공기업 아닙니까? 하는 거는 전부 다 아버지 빚도 내가 다 정리해 드렸고 또 저도 2001년 몸이 좀 아파서 사업을 못할 지경이 돼 가지고 그래서 교수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교수로 전환하기 전에 우리 매출이 3,500억 500만 이런 정도 되는데 다 회사 팔아서 정리돼하고 저는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50대 건강을 굉장히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어떻게도 한번 시작하면 남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 아니라면 끝을 내세요. 끝을. 그런 인내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0대 30대 아이들이 전부 50대 여러분들의 자식입니다. 뭐를 보고 크겠습니까?
일도 안 하고 뻗어 놀고 집에 말이지 있으면은 말이에요. 집에 있으면은 매일 들어누워서 컴퓨터나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다 왜 직장에 우리나라 없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구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제조만 해도 80만 명 이상의 취직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안 하잖아요. 중소기업을 여러분만 잘하면은 이 외국 근로자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전부 다 아무리 올라가지고 외국 사람에게 다 주고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책임질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부 다 노는 게 사업인 것처럼 말이지. 그리고 책도 안 읽어요. 책 좀 읽었어요. 책 좀. 역사책도 읽고 경제책도 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30대 붙어서 큰 돈도 잊어버릴 때도 버리고 그랬지만은 다 흡수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데만 힘썼는데 저 결과도 저는 지금 노고 있는데 다 재산 다 없어지고 살고 있는 것뿐인데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우리나라는 개척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80명 직장이 늘고 있습니다. 제조가 뿌리 꺼지고 있습니다.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50대 되면 장관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